자, 194페이지에 자, 등기 유효권이 나옵니다. 등기 유효권. 자, 등기 유효권은 어때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아, 중요해요, 이거. 자, 등기 유효권은 두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놓으세요. 등기 유효권 아주 중요합니다. 등기 효력에서는 추정력이 주장하듯이 자, 등기 유효권은 이거는 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에서도 하나, 등기법에서도 하나. 자, 그러면 여기 등기 유효권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간단하게 한번 써봅시다. 뭐 많이 안 쓸게요. 자, 밑에 내용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형식적 유효권과 실질, 실체. 책에 따라서는 실질적 유효권, 실체적 유효권 이렇게 나온 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법학에서 형식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형식이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써놔요. 이거는 절차라고 써놔요. 절차. 자, 요 실질, 실체는 뭐예요? 내용이라고 써놔요. 내용.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죠. 등기와 유효학에서는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에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뭘 가져와야죠? 합치를 가져와야 돼요. 합치. 그래야 등기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 뭘 가져와야죠? 합치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등기가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 그러면 이제 형식적 유효권과 관련돼서 이제 실체적 유효권. 그러면 형식적 유효권은 어떠한 측면이에요? 절차적 측면이고, 실체적 유효권은 뭐예요? 내용적 측면이라는 거.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 두시고, 만약에 여기까지 한번 적어 놓읍시다. 만약 합치되지 않는다. 합치되지 않는다. 그러면 합치되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 각하라는 거예요. 각하. 각하라는 거. 각하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거부 처분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그러면 안 돼요. 각하 처분, 대통령 각하 처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달아볼게요. 각하, 인용 결정. 그 다음에 이제 인용. 자, 여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이게 소송법적 업무인데 내용인데 여기 이제 뭐예요?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요. 여기 이제 뭐예요? 방문이라고 생각해봐요. 떡떡떡 두드려요. 떡떡떡 두드려요. 문도 안 열어져. 문도 안 열어져요. 이게 무슨 처분일까요? 각하 처분이 돼. 문전박대가 각하예요. 근데 기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떡떡떡 두드렸더니 문은 열어줘서 아닌가고요. 이게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인용 결정은 뭐냐? 똑똑똑 들었더니 아우 이쁘다 들어와라. 이게 인용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했다면 대통령이 잘리는 겁니다. 인용 결정은 아니라 무슨 처분을 했죠? 각하.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처분이 있었죠. 각하라는 것은 뭐 했다? 거부했다라는 거야. 거부. 그래서 각하라는 것은 무슨 처분이 된다? 거부 처분이 돼. 그러면 거부 처분을 함부로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을 붙여서 29조 11개라고 써놔요.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29조에 11거.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외울 게 하나가 있어요. 두 개만 딱 외워둬야 돼요. 자, 오늘 1호. 자, 1호하고 2호를 오늘 외워줘야 돼. 1호. 제가 지금 어디에서 나왔어요? 마포에서 왔죠. 마포에서 왔죠. 마포에서 왔는데 저쪽 뭐예요? 원주 다른 집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게 가나리반이야. 그래서 가나리반. 요건 1호는 가나리반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마포 등기소에다 해야 되는데 뭐예요? 원주 등기소에서 등기한다. 이게 가나리반이에요. 자, 2호가 뭐냐면 요거는 사건이 뭐라고 써놨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는 거야.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럼 결론적으로 요 2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2호가 여기 별표가 5개라는 거예요. 별표가 5개. 왜냐하면 2호가 뭐예요?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게 바로 2호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자, 우리 한번 여기까지 한번 적어놨으면 나머지 이제 부연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달고 또 다시 정리해보죠. 천천히 적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와봐요. 민법 몇 조? 103조. 무슨 질서예요? 안사의 질서. 무슨 무효가 돼요? 절대적 무효죠. 우리 등기법에서도 절대적 무효가 두 개가 있어. 몇 호? 1호와 2호야. 그러면 요 1호와 2호는 뭡니까? 이렇게 써놔요. 언제나 이런 말 잘 안 붙입니다. 언제나 당연무효가 돼요. 당연무효. 언제나 당연무효. 당연무효. 자, 그러면 설상, 자,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유치권.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치권은 등기를 신청해서, 그러면 등기관이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대로 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날 등기관이 폭탄주를 모셨어. 폭탄주. 출입해가지고 등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술경을 하니까 뭐가 등기돼 있어요? 유치권이 등기돼 있는 거야. 그러면 말없이 말소를 시켜버려. 그러면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무슨 말소다? 채권 말소가 돼. 올해 이제 출제된 게 요게 이제 간접적으로 출제됐고 요 자체는 독자적으로 출제됐고요. 자, 근데 이제 유치권자가 어때요? 기분 좋아요? 더러워요? 왜 더러워요? 등기가 됐다가 직권 말소 시키니까 기분 더럽죠. 기분 더러우면 어때야 돼? 등기관한테 뭐 해야 돼? 요거 해야 되잖아. 읽어봐요. 사대질. 좋은 말로 이의신청이 되는 거야. 무슨 신청? 이의신청. 그러면 요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고 언제나 직권말소고 언제나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이야. 이의신청.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올해 이제 기출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이의신청 문제가 독자적으로 출제됐는데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사대질. 그러면 뭐예요? 관계없는 사람이 이제 가다가 길거리 행인한테 사대질 해봐요. 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빰 맞는다는 거예요. 빰 맞죠? 당연히 뭐 길을 가는 행인한테 너 뭐야? 너 그럼 뭐 빰 맞는다는 거야. 빰 맞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신정거. 자, 정거 앞에 뭐가 붙어서? 처분한 거야, 안 한 거야? 등기관이 처분한 게 아니잖아. 등기관이 처분한 게 아니잖아요. 신정거. 등기관이 처분하지 않은 건데 어떻게 삿대질을 하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럼 오늘 이 문제야. 다음 중 이의신청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신정거 신사실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어때? X야. 아니 처분하지도 않는 걸 어떻게 삿대질 하냐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형님 누님들이 틀리느냐. 형님들 누님들 봐봐요. 이게 뭐예요? 쭉 물려요. 그러면 뭐예요? 시험 보러 마다 정신없이 시험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완전 혼수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가만히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막 혼수 상태에서 문제 틀으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봐봐요. 능력 있는 사람 적어줘요. 아, 우리 부선생이 뭐 이의신청이 삿대질을 한다. 그럼 길 가는 행인한테 삿대질을 해라. 밥 맞는다. 그러면 엊그제 뭐 일요일날 뭐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행님이 노숙자한테 막 뒤통수 맞은 거 이야기 안 했어요? 아, 엊그제 지난주에 제가 저기 분당 수업을 가는데 서울역에서 버스를 타요. 서울역에서 거기는. 근데 지나가는 뭐예요? 그 할아버지가 막 뒤통수를 맞고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노숙자한테 손가락질을 했나 봐. 니네는 막 일도 안 하고 뭐야 위에서 자빠자냐 그랬더니 노숙자가 뒤에 따라와서 뒤통수를 막 때리고 막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때린다, 사람 때린다, 신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왜요? 이름이 국업성이니까. 저 행인들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라도 신고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또 갈 길이 바빠서 또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겁이 많아요. 제가 겁이 많아. 그래서 이름이 갑성이지만 겁성이에요. 겁성이. 앞으로 겁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겁성이라서 소심하고. 왜 그러면 소심해졌어요? 왜 소심해졌다고 그랬어요? 자, 고시공부하다가 13년 고시공부하니까 맨날 떨어지니까 열등감이 생겨서 성격이 소심해진 겁니다. 소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그게 자신감이 없어졌다는 거야, 많이. 13년. 옛날에는 13년 전에 고시공부할 때는요, 저 성격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버지한테도 뭐 물어봐요. 그러면 믿지도 않아요. 그럼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그러는데 믿지를 않는다고. 그만큼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충분히 문제를 상식적으로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한번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등기됐다 직접 말소 시켰으니까 기분 더러워 좋아. 더럽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신청이에요? 이의신청이라는. 이의신청이 제자로 원칙 무슨 삿대질이라는 거예요. 삿대질.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무슨 신청? 이의신청이 되나. 그러면 1호는 무슨 위반? 가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거는 안 나오면 문제가 이상한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놨더니 저게 뭐기는 뭐냐? 찐빵이지. 그러면 여기에 요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시험에 안 나오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게 바로 2호거든. 등기법에서 봐봐요. 등기의 출발점이 뭡니까? 등기의 출발점이 소유권 보전 등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하냐고.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니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봐봐요. 임시 방편으로 해놓은 등기가 뭐예요? 가등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가처분 등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야.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이거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읽어봐요. 무슨 건축물? 읽어봐요. 무슨 건축물? 가설 건축물. 등기 있어 없어? 없어요. 가설 건축물을 등기하면 등기한이 각하해버려요. 왜? 가설 건축물은 정착성이 없어 그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에 속함으로써 뭐 한다? 뭐예요? 이거는 등기를 안 받아줘. 몇 호 사유다? 2호 사유가 되는 거야. 2호 사유. 2호 사유. 그래서 오늘은 1호 가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앞으로 겁나게 갈 길이 바빠요, 지금. 자,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11가지. 오늘은 이제 그 전처전으로서 1호, 2호 외우는 거야. 11호까지 외우면 지금 외우면 머리 돌아버려. 그러니까 오늘은 차곡차곡 1호, 2호, 다음 달에는 5호,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7호, 그 다음에 11호. 그러면 요거 11가지를 외우면 자기가 등기관 같아. 앉아서 너 등기 돼, 너 등기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재밌었는데 그러면 1호는 무슨 위반이다? 가날 위반. 생각을 해봐요. 제가 등기소로 갔어. 처음에 출발점을 봐봐요. 등기소에 갔죠? 갔으면 어떻게 해요? 갔으면 딴 데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출발점이 1호가 무슨 위반이야? 가날 위반이야. 그러면 2호는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등기소에 가는 거 등기 되는가 안 되는 게 2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여기 봐봐요. 자, 우리 군견은 몇 종이에요? 군정. 군견. 일종은 그게, 일종은 뭐예요? 그거는 의식주와 관련된 거고, 우리가 군견은 9종이야. 사람, 군인은 몇 종인지 아세요? 10종이야. 그래서 뭐예요? 개가 더 높아, 한 종에. 그래서 군대 가서 개보다 못한 종, 개죽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개죽음이라는 게. 개죽음. 제가 뭐 했었어요? 2종이었어요. 2종이 뭘까요? 옷.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여기 이제 2종. 제가 2종 보고병이었어요, 보고병. 그러니까 먹혀 놓고 나니까 이제 춥잖아요. 3종 기름이잖아. 그러니까 다 이제 됐으니까 어때요? 총 들고 싸워야 되잖아. 그럼 탄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게 4종입니다. 그래서 4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1종부터 4종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보고병이 뭐예요? 한마디로 자부입니다. 자부. 그래서 자부. 그래서 뭐예요? 10장이에요, 10장. 그래서 뭐예요? 제가 건물도 져놓고, 다 져놓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접을 하는데, 영접하는데 눈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영접도 가서 이제 눈 떼고 이제 했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빨개 가지고 토끼눈 같이. 이거 눈 버리는가 보다 이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1호와 2호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1호보다 더 중요한 게 2호야.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 급할 거 없어요. 2호 숙제 놓고.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좀 저 가서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잡아봐요. 출발했어요. 등기 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합치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가가라는 거예요. 거부. 1호는 무슨 위반? 가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 근데 여기에 완화해 주는 게 있어. 판례가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 이 원칙을 완화해 주는 게 또 중요해요. 판례가 인정해 주는 게. 이게 바로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찍고 이제 요걸 찾아서 여행을 또 가자. 막
많이 들어본 거예요. 써보면 그러세요. 뭐라고 써놨죠? 중간 생략 등기. 뭐라고 써놨죠? 모두 생략 등기. 아까 은닉행위 들어봤었네요. 뭐라고 써놨죠? 무효등기 유효.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다야. 등기 유효권과 관련돼서 이게 체계입니다. 이 체계가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중간이 빠졌잖아. 여기는 모두가 빠진 거예요. 앞에 모두가 빠진 게 모두 생략 등기가 되는 거야. 무슨 행위? 은닉행위. 아까 대표적으로 정의를 매매로 한 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등기 유효이라는 거. 그러니까 봐봐요. 요 중간 생략 등기만 보면 눈물 나는 눈물 나. 왜 눈물 나요? 이제 민법 선생님이 가로사로 돌아가셨거든. 민법 선생님 아는 분이 있어요. 친구인데 이 뭐뭐라고 이제 가로사로 화장실에서 푹 쓰러져가지고 가로사로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 그 학개론 선생님 뭐라고 또 돌아가셨고 가로사로 세법 선생님 양뭐라고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게 민법 학개론 선생님들이 진짜 고생이 많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그래서 민법 교수님, 학개론 교수님한테 잘해주는데요. 특히 공법 선생님한테는 잘해주면 안 돼. 거기는 체력이 국력이니까. 거기는 농담일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 선생님도 참 우리 형님이야. 다 제가 제일 막내예요, 학원에서. 어제 막내를 못 벗어나네. 막내를 못 벗어나네. 자, 그래서 이제 중간 생략 등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거야. 민법은 중간 생략 등기 나왔다. 야, 니네 어떠냐? 그래서 우리 한 집은 나왔어. 그때 사례 문제로 나왔었거든. 그때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민법 교수님이 뭐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무슨 행위? 은닉행위, 무효등기, 유효. 그러면 요거 이제 낙서라도 한번 하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한번 하자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194페이지 2번을 봐봐요. 194페이지 2번, 큰 2번. 형식 동그라미 쳐놔요. 형식 그러면 뭐다? 절차. 그래서 뒤에 절차라고 동그라미 쳐놔요. 그러면 절차적.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 특히, 자, 가로 1번에 가날 2번의 등기가 아니어야 된다. 1호.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봐요. 맨 밑에. 등기할 사항이어야 된다. 반대해서 가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가 되거든. 그러면 요 2번에 대해서는 별표 5개 놓고 특히 오른쪽에 가봐요. 오른쪽에 맨 위에 세 번째 줄 거나요. 무슨 무효라고 써놨어요? 무슨 무효? 당연무효이고 직권말소. 뭐의 대상이다? 이의신청의 대상.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잡아놓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면 몇 조로 가냐면 197페이지로 가봐요. 자, 기본서 197페이지. 자, 찾았어요? 네, 제가 이제 197페이지 찾았죠. 제가 왜 자꾸 물어봐줘요? 저도 우리 형님들이 못 따라오는 이유를 제가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왜? 저도 노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 따라오는지 이유를 이제 비로소 알았어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수업하니까 왜 새댁들이 지각한 이유를 몰랐어요. 장가가 보니까 알겠더라고. 딱 그 시간이 애 유치원 보내줄 시간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장가 가고 그러니까 알게 되고, 제가 눈이 아프니까 눈이 아프니까 그 시점이 있더라고. 아무리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기본서 197페이지 찾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딱 시점이라는 게 있더라고, 시점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시점, 그러면 우리가 법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법을 지금 욕심낸다고 해봐야 자기가 빨리 간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어차피 그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시점. 그러니까 지치지 않도록 체력 관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시점이라는. 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비리 온다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점. 자기가 뭐예요? 앞선다고 막 한다고 그러면 결국 몸에 탈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는 시점이 어느 날 하다 보면 시점이 딱 와. 삐리리 온다. 삐리리. 그러니까 그 삐리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안 보는 사람은 삐리리도 안 와요. 삐리리도 안 와. 삐리리도 안 와.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막 시험, 합격 징후가 나타나. 합격 징후가. 막 떨려요. 막 떨려. 공부하는 사람 떨리지도 않아. 공부해야 떨리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기가 떨려요. 막 공부하는, 진짜 공부하는 냐 사람은 막 떨려. 그리고 이제 자꾸 공부해도 머리가 빈다는 느낌이 들어. 왜 그럴까요? 이해가 돼서 싹 빠져나가는 거야. 이해가 돼서. 근데 사람들이 막판에 한 7, 8월 때로 와서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저 머리 자꾸 떨려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자꾸 머리가 벼요? 그래서 아이고 공부 잘 되는 거 자랑하러 왔다. 그래. 지금 단계에서는 뭐가 또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요. 선생님 저 헷갈려요. 헷갈려요. 공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 공부 안 되면 헷갈리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헷갈리지도 않아요. 진짜 헷갈리지 않는 거야. 지금 헷갈려야 되는 거야.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꾸 알아감으로써 이제 정립이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헷갈리지도 않아요. 그걸 모르는 거야. 깡통이야, 깡통. 결론적으로 깡통이라는 겁니다. 헷갈려야 정상이야. 헷갈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헷갈려. 하다 보면 지금은 과목이 무슨 과목인도 정립이 안 됐어. 오늘 가슴 운전와서 오늘 한 분이 공법책 가지고 왔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사실 공시법책이거든. 공시법인데 아직 공법하고 공시법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냥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래요. 지금 처음이니까 그러면 자, 어떤 사람, 그래도 양반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앞에서 자꾸 미안한가, 책이 앞에서 보면 딱 보이거든, 뚜껑기가. 공법책까지 왔는데 미안하는가 자꾸 넘겨봐요. 넘겨보는 사람도 있고. 진짜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오늘은 솔직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죠, 자, 그래서 이제 197페이지 가니까 이 3번의 실체적 요건에서 실체라는 것은 뭐예요? 내용이라는 거야, 내용.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뭡니까? 내용적인 측면에. 그럼 거기 봐봐요. 가로 2번에 등기부와 법은 무슨 관계가 전개해야 돼? 실체 관계가 그럼 실체 관계 줄쳐놓으세요. 아까 실체 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내용이라는 거야, 내용. 그렇죠, 내용.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맨 밑에 반가로 3번이 있어요. 나중에 다 할 겁니다. 반가로 3번에 등기요 요건의 완화라는 게 있어. 거기에다 별표 3개 넣고 이게 판례야. 오늘은 딱 2개만 이야기해 볼게요. 은익행위는 이미 이야기했고 그럼 다 이야기해 봅시다. 간단하게. 자, 첫 번째 무슨 생략 등기가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 오른쪽 가봐요. 중간 생략 등기. 찾았어요? 예, 오른쪽 페이지. 자, 199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중간 생략 등기 이제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뭡니까? 일단 개념 한번 잡아보자. 쓸 필요 없고요. 잡아봐요. A가 B한테 팔았어요. C한테 팔았어요. 원래는 등기는 어떻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죠. 근데 읽어봐요. 여기 사람 읽어봐요. A 그러면 안 돼요. 최초 양도인이. 뭐예요? 읽어봐요. 최종 양수인. 그러면 최초 양도인이 최종 양수인한테 등기해 주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중간 생략 등기. 중간이 빠졌죠. 그럼 원래는 등기를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야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그러면 어디에다 규정해 놨겠어요? 원칙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어디에다 규정해야겠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해 놔. 특별조치법에. 막아야 되거든. 근데 중간 생략 등기를 왜 헷갈리느냐? 그걸 알아야 돼. 근데 형님들은 출발점을 잘못 잡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중간 생략 등기는 출발점을 2개를 봐야 돼. 2개. 그럼 이 옆에다 2개를 딱 써놔요. 옆에다가. 일단 중간 생략 등기에 문제가 나오면 딱 2가지 관점을 빨리 캐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봐봐요. 이렇게 적어놔요. 뭐라고 써놨죠? 이미 등기된 경우와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청구한 경우 두 개를 나눠봐야 됩니다. 자, 중간생략 등기가 떴습니다. 그러면 지문이 몇 개 지문이죠? 자, 5개 지문이죠.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 사례 문제가 나오던 지문이 나오던 5개 지문이 나왔다. 그럼 지문 중에 이게 등기가 이미 된 경우인지 등기를 청구한 경우를 빨리 따져보라는 거야. 이미 등기가 돼버렸다.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써요. 뭐라고 써놨죠? 유효야. 이미 끝나버리면 유효야. 자,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바람 폈어요. 저는 로맨스죠. 남이 보면 관점의 차이라는 거야. 걸리면 돼? 안 돼?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세상에 안 걸리면 돼요.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요. 걸리면 단 처벌은 가능하다라는 거야. 처벌은 가능. 근데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가 나오면 이미 등기가 끝나는 건지 이미 유효한 건지를 우리가 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미 등기된 경우는 유효야.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써놨죠?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이 있어요. 원칙입니다. 자, 근데 중간생략 등기는 어디에다 규정해놨느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해놨어. 그러면 금하고 있어.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그러면 무효야. 무효입니다. 자, 읽어봐요. 갑에서 을병으로 갔죠. 을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 양도인이 최종 양수인한테 등기해준 거 중간이 빠졌죠. 근데 니네끼리 합의가 있었니? 물어보는 거야. 합의가 있었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으로 합의가 있었니? 그래서 합법상 합의, 사법상 합의. 요 합의가 있다면 요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이 합의가 뭡니까? 이게 바로 실체라는 거야. 여기 실체. 그러면 니네 합의, 실체관계가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잡아놓자고. 원래는 사실 목표가 여기까지였는데 아주 원주가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라는 것은 이미 등기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만 나눠보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다음 달에는 여기 살도 조금 붙고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사법상 합의를 내자로 원칙 무슨 관계? 실체관계. 내자로 원칙은 단속 규정이 되는 거야.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라는 소리야. 단속 규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합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적용이 있어요. 합의라는 말은 여러 각도에서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합의라는 것은 일단 여기에서는 무슨 관계? 실체관계. 이 말은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단속 규정. 근데 봐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등기 처리 문제. 등기는 아직 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등기 처리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봐봐요. 합의가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뭐예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있었죠? 그러면 요걸마다 병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합의가 있어. 합의를 단절이 됐죠. 합의가 단절되면 얘한테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누구 걸 대의 행사해야 돼? 을 걸. 그래서 요때는 대의 청구고 합의가 있었다면 얘는 직접 청구. 등기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관계가 없으니까 합의가 없으니까 그때는 얘 걸 대의 행사해서 하는 거야. 대의. 뭐라는 거예요? 대위한다는 거예요. 대위. 그래서 등기 처리 문제가 달라진다. 그러면 자기가 중간생략 등기가 나온다면 빨리 뭐부터 처리해야 돼? 여기도 여기지만 지문에 빨리 뭘 찾아야 돼? 등기가 끝난 건지 등기를 청구한 경우인지를 빨리 나눠보는 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 우리 이제 민법 선생님은 요걸만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수강생들이 요거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꼭 봐달라는 거.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 떴다. 그러면 뭐예요? 등기가 이미 끝난 경우, 유효다.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은 무효야. 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법상 합의가 있다면 그때는 유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 단속 규정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리만 드러나요. 이제 이거는 이제 쓰지 말고 봐봐요. 쓰지 말라고. 이거 또 이렇게 쓰면 또 글씨 못 쓴다고 그럴까봐. 뭐라고 써놨죠? 토지거래가고요. 토지거래가고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인정하게 되면 투기와 탈세가 난무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그럼 토지거래가구에서 사법상 합의가 있든 없든 이거는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이거는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만 들어놓고요. 그럼 오늘은 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야, 그러면 이렇게만 잡아놓으면 돼. 중간 생략 등기가 중간이 빠진 게 중간 생략 등기란다. 야, 이미 등기된 경우 유효한다. 안 걸리면 된단다. 여기에서 뭐 불륜과 뭐예요? 로맨스를 이야기했다. 그 정도만 착상해 놓으면 되고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 무효, 예의적으로 사법상 합의는 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두 개부터 출발점을 잘 출발하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 요렇게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출발점을 스타트를 할 때는 두 가지, 두 주자가 출발한다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타자. 이제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모두는 뭐예요? 모두가 빠진 거야. 모두 생략 등기. 자, 설명 좀 들어봐요. 자, 봐봐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 무슨 등기 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 근데 미등기 부동산을 얘가 보존 등기도 안 하고 을한테 팔았다라는 거야.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초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야. 최초로 보존 등기. 누가 보존 등기를 한 거죠? 갑이 병이 해준 거죠. 그러면 봐봐요. 어차피 등기돼서 얘가 등기하나 얘가 등기되나 국가는 세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뭐예요? 등록 면허서를 받았잖아. 받았죠. 그러면 요 사람이 만약에 요 등기를 무효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봐봐요. 무효시켰죠. 그럼 다시 세금 돌려줘야죠. 다시 와서 도서 다시 등기해야죠. 그러니까 요 가는 과정이 무슨 관계야? 실체관계와 부합하다라는 거야. 얘가 등기하나 얘가 등기하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면 얘가 이제 탈세라면 추징하면 되겠죠. 그러면 봐봐요. 자, 읽어봐요.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그러니까 모두 생략 등기는 대가리에 꼭 이게 나와. 미등기 부동산을 전전 매매했을 때 읽어봐요. 최종 양수인이 보존 등기를 하는 것. 이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앞에가 모두 빠졌죠. 이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야. 그럼 모두 생략 등기도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모두 생략 등기. 개념 하나 잡아놓은. 그러면 거기 이제 뒷장을 한번 옮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200페이지 반가로 2번 가봐요. 2번에 거기 미등기 부동산이 키워드야. 미등기 부동산 딱 줄쳐놓으라고. 미등기 부동산. 항상 미등기 부동산이 따라 붙어요. 자, 여기 이제 또 봅시다. 자, 모두 생략 등기. 2번 타자 있어요. 무슨 타자예요? 어니킹.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가까운의 관계입니다. 가까운의 관계에서. 자, 나는 가까운의 관계에서 여기 읽어봐요. 갑이, 을의 관계에서 여기가 이제 아버지. 이게 아들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주고 싶으면 뭘 줘야 돼? 증여. 이 증여가 바로 뭐예요? 바로 등기 원인이야. 등기법에서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증여를 주려고 그랬는데 증여세가 많이 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짜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매매가 뭐예요? 등기 원인이야. 그러면 실제는 등기 원인이 뭐예요? 증여. 알고 봤더니 매매. 그래서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이라는 거야.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그러면 매매 뒤에 증여를 감췄어요? 안 감췄어요? 감췄죠. 그게 은닉행위가 되는 거야. 은닉행위. 그럼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집은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실체관계와 부합한 그 등기는 굳이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걸리면 돼? 안 돼? 안 걸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걸리면 뭐다? 증여세 추징만 하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는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거기에 3번을 읽어봐요. 뭐가 실체관계와 다른 등기에 대한 등기. 이거라고 써놨죠. 그래서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대표적으로 무슨 행위? 이렇게 하나 써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행위다? 은닉행. 그래서 얘가 첫 줄 나왔네요. 기억에. 자, 즉 증여의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등기부의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된 경우 거기까지만 줄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무슨 행위다? 은닉행위가 돼. 근데 나중에 1차 볼 사람들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뭐가 만났을 때 은닉행위하고 통정허위 표시가 만났을 때 조심해놔야 됩니다. 뭐가 만났을 때 조심해야 돼? 통정허위 표시하고 은닉행위가 만났을 때 조심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언제 만나볼까요? 네, 만나보자고. 어떤 결론이 생기는지. 봐봐요.
자, 갑이 을에 대해서 봐봐요. 이거 갑이 언제 을에 대해서 강제집행 멘탈 목적으로 마다 갑의 을하고 짰어. 그래서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을한테 주면서 무슨 행위를 해줬어요? 은닉행위를 하면서 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정의를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은닉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유효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자가 누구야? 을이죠. 그러니까 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은닉행위가 빠지면 이때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정과 뭐가 만났을 때? 은닉행위가 만났을 때.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배우면 되고, 이게 기초는 은닉행위가 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자, 4번 타자입니다. 자, 무슨 행위? 무효등기 유용. 자, 무효등기 유용은 일단 거기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결론만 일단 내려놓고 갑시다. 무효등기 유용. 뭐라고 써놨죠? 행위 재생. 자, 자, 앞으로 저는 몇 년만 딱 할 거예요. 수강생들을 100명, 우리 전원 합격 나오는 학원이 있으면 저는 화려하게 떠날 거고요. 이제 10년, 11년만 딱 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예요? 지금부터 준비해 들어가요. 나중에 뭐 할 거예요? 고물상 할 거예요. 고물상. 연락 주세요. 고물상. 제가 고기 많이 구워 놓을게요. 고물상을 목표입니다. 재활용품. 앞으로 재활용품이 아마 재생용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망 있는 겁니다. 자, 자원은 한정이 돼 있죠. 근데 너무 요즘 또 경쟁이 심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주목이 있어요. 조폭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조폭들이 나름대로 많이 개입되어 있다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야. 다시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야. 그래서 무행위를 써먹어 보자. 그게 재생이야. 그래서 민법에는 3개를 규정해놔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원칙으로 한다. 저거 하나, 무행위 전환, 무행위 추인. 그게 바로 무행위 재생이야. 그러면 등기도 한번 재생을 한번 해먹자. 이게 바로 무효등기 유용이 되는 거야.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 무효를 추인한다 해서 효과가 나 안 나? 안 나죠. 그럼 백사조는 뭐예요? 절대적 무효죠. 그럼 추인한다 해서 효과가 있어? 없어요. 그럼 백사조는 무효의 추인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 무효를 다시 전환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과 추인은 의미가 약간 다른 의미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민법에서는 무행위 재생으로 배우고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무효등기 유용을 배워. 자, 옆에다 써놔요. 자, 사실의 등기라고 하나 써놓을래요? 사실의 등기.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라고 하나 써놔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라고 써놓고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이제 사실의 등기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이라고 써놔요. 결론은 이거야. 자, 권리의 등기라도 이렇게 써놔요. 제3자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를 5자로 본집은 뭘까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제3자가 이해관계인이거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요 권리의 등기는 좀 내공이 쌓이니까 그 나중에 설명할 거고, 오늘은 요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가 뭐예요?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는 한번 써먹어 보자고요. 이미 배웠으니까. 선생님 뭘 배웠는데? 이미 배웠어. 봐봐요. 자, 시력검사 좀 한번 해봅시다. 무슨 집이에요? 흰 집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흰 집이야, 흰집. 무슨 집? 흰 집. 뭐 넣었어? 불났어요. 전부 타버렸어. 무슨 등기 하죠? 멸실 등기. 이제 멸실 등기 기본이 켜진가. 전부 멸실하면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러면 흰 집 옆에다 노란 집, 이쁜 집을 하나 전놨어요. 똑같이 전놨어요. 이렇게. 어때요? 그러면 흰 집하고 노란 집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 흰 집 표제부를 노란 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흰 집은 무슨 등기하고? 멸실 등기. 노란 집은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흰집 표제부를 노란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사실의 등기는 뭐다? 불인정이 되는 거야. 표제부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사실이지.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어. 그런데 단 누가 없어야 돼?
제3자. 그러니까 이번 달은 여기 설명해 놨으니까 이번 달은 여기만, 다음 달은 여기를 설명할 거라고. 그럼 오늘은 이걸 이제 판례를 한번 보자고. 판례. 오른쪽에 판례가 하나 있어요. 핵심 판례. 자, 201페이지. 자, 신축된 건물과 멸실된 건물이 그 자료, 이치, 구조, 기타 면에 있어서 상호 같다 하더라도 걸어서 신축된 건물이 멸실된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당사자의 멸실 건물 등기로서 신축된 건물의 등기에 가름하는 의사로 그것에 새로이 신축 건물의 물건 변동의 등기를 멸실 건물의 등기부에 하여도 그 등기는 뭐가 있다? 무효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많이 출제되고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지워서 이제 그 밑에 한번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 문제.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저 칠판 지우고 있을 테니까. 자, 풀어보셨어요? 1번 한번 볼까요?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실체적 권리관계 소멸로 관해서 무효가 된 거기 줄쳐놓으세요. 담보가등기 여기 기어드네요. 담보가등기를 주자로 건쳐봐요. 권리야, 권리. 그 뭐라고? 권리. 담보가등기라도 도자 동그라미. 그러면 권리의 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이야, 후야? 전이야. 그럼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유효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요 1번을 다이어트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예요. 읽어봐요. 자, 권리의 등기라도. 권리의 등기는 유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요. 그럼 제3자가 있으면 유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질문 한번 볼까요? 2번 질문. 자, 건물 멸실도 무효인 소유권 보전 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 건물이 유효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유효다. 어때? X. 이거는 뭐예요? 바로 표제부 등기는 유효할 수 없다. 이건 유효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3번에 값소유 미등기 부동산 나왔다. 미등기 부동산 나왔죠? 키워드 잡았죠?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을명의로 보전 등기는 잘라봐요. 그걸 6자로 얹혀봐요. 배운 지 몇 분 됐다고 까먹어요. 모두 생략등기지. 무슨 생략등기? 모두 생략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렇죠. 자, 4번에 부동산을 정의하였으나 등기언의를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잘라봐요. 자, 그게 뭐다? 4자로 건치면 은닉행위야. 무슨 행위? 은닉행위.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그렇죠. 얼마나 쉽냐고. 5번에 토지거래가구역 줄쳐놔봐요. 토지거래가구역 중간생략등기 줄쳐놔봐요. 그럼 끝났어. 토지거래가구역 나오면 끝으로 가. 막 달려가. 끝에 유효다. 어때? X. 유효가 아니라 무효. 그렇죠. 얼마나 쉽냐고. 너만 쉽지 지금 뭐예요? 어렵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요 정도 수준밖에. 요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201페이지까지. 몇 페이지예요? 자, 1000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볼래요? 자, 166페이지부터 180 몇 페이지까지죠? 180 아니죠. 200 몇 페이지까지죠? 201페이지까지네요. 여기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법 총칙이에요. 총칙. 요 등기법 총칙은 물권법 등기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초창기에 욕심을 내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속적으로 읽어보라고. 그럼 물권법 4문제도 마치고요. 1차 볼 사람들은. 그러니까 등기법 기본이 잡히는 게 바로 요 166페이지에서 201페이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페이지 되지 않잖아요. 나는 등기법을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166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나머지는 절차적 요소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등기법 총칙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총칙. 그러면 여기 한번 볼래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뭐예요? 봉우리가 몇 개예요? 5개. 무슨 산이에요? 이제 오늘은 오봉산이라도 되는데 이거는 민법 총칙산이야. 민법 총칙산. 그럼 민법 총칙산이에요. 영어는 부동산 등기법산이야. 부동산 등기법산. 등기법산. 삼봉산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민법 총칙산은 첫 번째 봉우리가 법률행위야. 뭐라고요?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를 이제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넘었다고 이제 이해됐다고 그러는데 뭐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의사표시가 기다리고 있거든. 그래서 의사표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까지는 좋아요. 당사자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3자가 끼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제3자가 뭐냐? 대리거든. 여기가 이제 대리 파트가 나오거든. 이제 대리까지 좀 느낌을 갖는데 뭐 무효 취소 우리가 뭐예요? 무효면 무효고 취소면 취소지. 왜 무효 사유가 많고 왜 취소 사유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예요? 읽어봐요. 무효와 취소를 배우게 되는 거야. 무효와 취소. 근데 무효와 취소를 딱 배우고 나니까 또 이제 험난한 과정을 또 푹 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랬더니 여기 가서 뭐예요? 이게 조건과 기한을 또 배우네. 조건과 기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부관이거든. 부관.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법률행위 산을 넘어야 무슨 표시가 기다려? 의사표시. 그럼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게 결론 나오죠. 그러면 대리 앞에 뭐가 있어? 의사표시. 앞에 뭐가 있어? 법률행위. 그럼 대리는 원칙상 무슨 행위에서만 인정돼? 법률행위에서.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대리 파트로 쏙 들어가면 대리행위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의사표시를 받는 자, 수동대리고 하는 자가 무슨 대리가 돼? 능동대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넘어가니까 무효와 취소, 무효 사유가 많고, 근데 취소 사유는 그나마 다행이야. 법정 취소 사유는 뭐예요? 4개밖에 없으니까, 4개. 절대적 취소,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착오, 여기서 4개, 법정 취소 사유는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딱 넘어갔더니 또 뭐예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기한, 시기부, 종기부 막 배우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이게 모두 인정, 봐봐요. 자, 읽어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부관이잖아. 다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법률행위, 부관. 봐봐요. 감을 맞출 수 있어.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읽어봐요. 조건, 법률행위야. 법정은 뭐예요? 법률 규정이거든. 그럼 법률 규정과 법률행위는 같아, 달라. 그럼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떨어져. 조건 부관은 어디에서 인정돼? 읽어봐. 법률행위거든. 그런데 법정 규정은,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거든. 그럼 법정 조건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민법 총칙산이에요. 관계 연관성을 잘 보라고요. 근데 선생님, 왜 갑자기 이 산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민법 총칙산이야. 이제 다 배웠어. 이제 1달러 끝났어. 1달러 끝났어요. 1달러. 여기에서 이제 1장에서 배우는 거야. 근데 이제 1장에서 배운 걸 2장하고 3장에서 이제 배우게 돼요. 2장, 3장.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끝났어. 1달러 끝나니까 4장, 5장. 그래서 지금 등기법은 총 몇 번을 반복이 되느냐? 3번이 반복이 돼. 3번. 여기에서 끝나고 이걸 활용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1장에서 이해를 못했더라도 뭐예요? 설파하거나 괴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콩나물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콩나물은 물 주면 물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키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 그럼 뒷장 한번 넘겨봐요. 또 다 배운 거거든. 읽어봐요. 뒷장에 뭐가 나와? 등기소에 대해서 나온다. 봐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또 이제 출발점을 지난주에 이렇게 했거든.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그렇죠, 등기소에서. 자,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 등기소 안 나와요. 등기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막판 달에 이제 한번 점검해 줄 거고, 등기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뭐 때문에 중요해? 등기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자, 등기부는 결론적으로 뭐로 구성되어 있어? 표제부, 가구, 얼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로 나눠져?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그 건물 등기부는 다시 무슨 건물로 나눠져? 일반 건물과 무슨 건물? 집합 건물로 나눠지죠. 자, 일반 건물은 어때요? 몇 부분? 세 부분. 표제부, 가구, 얼구. 일반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 기억은 그래. 집합 건물은 늘 출제가 되거든. 요거는 집합 건물 등기부. 그거는 나중에 또 강론 파트에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등기부에 대해서는 크게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 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가 몇 원화 돼 있다? 2원화. 그러면 건물은 다시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 자, 그러면 자, 등기소 나중에 하면 되고요.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등기간 나오는지. 자, 205페이지 2번 봐봐요. 205페이지. 무슨 간? 등기간.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206페이지 3번에 뭐예요? 등기에 관한 장부. 1, 뭐가 나와요? 등기부 나오는 거야. 등기부. 자, 등기부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고요. 자, 206페이지. 그러면 뒷장 쭉 한번 넘겨봐요. 자, 쭉 한번 넘겨봐요. 쭉 넘겨봐요. 쭉. 자, 책을 넘겨가면 손때 묻히라는 거예요. 손때 묻히라는 거예요. 자, 쭉 넘기니까 202페이지로 가봐요. 202페이지. 아니, 미쳤어요. 222페이지. 자, 제3장 뭐가 나오죠? 등기 절차 청론. 이게 이제 법무사 밥그릇이야. 법무사 밥그릇. 법무사가 집팔고 하면서 그 과정을 누가 하는 거야? 등기 법무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접 해보면 이게 되게 쉽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워서. 근데 여기 또 난코스거든. 근데 난코스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고 갑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고요. 뭐라고 써놨어요? 게시. 게시 배웠죠? 자, 당사자가 게시하면 신청. 배웠죠? 당사자가 게시하면 뭐라고요? 신청. 관공서가 게시하면 뭐다? 촉탁. 촉탁 배웠죠?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직권. 다 까먹었다 또. 자, 법원이 게시해주면 뭐다? 명령등기. 그렇죠? 명령등기. 여기 법원은 무슨 신청이 기다려? 이 신청이 붙어야죠. 요게 뭐다? 원칙. 요게 뭐다? 예외. 그러면 맨 위에 한번 봐볼래요? 우리 배웠던 거. 등기 절차 게시, 게시 사유. 게시 모습 찾았어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맨 위에. 당사자 신청, 관공서,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그래서 게시에 따른 분리를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 그러면 한 번 더 오늘 이제 맞춰야죠. 다음 주에는 이제 거기 할 거니까. 당사자 게시하면 신청, 관공서가 게시하면 촉탁,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직관, 법원이 게시해주면 명령 등기.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 신청. 자, 가압류 등기입니다. 자, 가압류 등기는 어디서 하죠? 법원이죠.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법원은 뭐다? 관공서. 보통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당사자가 게시하면 신청, 관공서가 게시하면 촉탁,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직관, 법원이 게시해주면 명령. 무슨 신청으로? 이 신청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등기 절차 게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여튼 뭐 그날 뭐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뒤네요. 하여튼 뭐 26일일 겁니다. 26일. 아마 25일이 금요일일 거예요. 하여튼 25일 날 못 보니까 뭐예요? 하여튼 마지막 인사가 다음 주 토요일까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잘 보내시고 자, 크리스마스 뒷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